챕터 1. 파나마 운하와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 파나마 운하와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은 국제 정치에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운하가 글로벌 물류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고, 특히 미국 경제와 군사 전략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파나마 운하는 미국이 20세기 초에 건설한 것이고, 태평양과 대서양을 연결하는 중요한 해상 교통로입니다. 이 운하의 전략적 중요성은 미국의 해양 무역뿐만 아니라 군사 작전에서도 결정적입니다. 현재 운하를 이용하는 선박의 약 40%가 미국의 것이며, 이곳을 통해 매년 약 1만 4천 척의 선박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파나마 운하의 운영권을 다시 미국이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한 배경에는 중국의 영향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파나마 정부가 대만과의 외교 관계를 끊고 중국과 관계를 맺으면서 파나마가 중국 편이다라는 인식이 퍼졌습니다. 특히 파나마의 주요 항구 두 곳은 친중국계 기업인 CK 허치슨 홀딩스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최근 25년간 운영권을 연장받았으며,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운하 주변에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은 미국에게 큰 우려사항입니다. 미국은 파나마 운하에서의 중국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여러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에서 보듯이 그는 중국의 손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이를 지키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발언은 단순한 외교적 메시지를 넘어서 미국의 국가 안보와 경제적 이익에 대한 강한 경계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나마 운하에서는 군사적 이유가 무시할 수 없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군사 작전을 위해 파나마 운하의 통제권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군사적 관점에서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 내에서는 파나마 운하를 다시 통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파나마 대통령인 호세 라울 물리노는 트럼프의 주장에 강력히 반발하였습니다. 그는 파나마의 주권은 타협할 수 없다며 운하에 대한 권한은 파나마에게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렇듯 미국과 파나마 간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중국의 개입은 더욱 신중한 관찰이 요구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국제관계는 단순히 지역적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무역과 정치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결국 파나마 운하의 미래는 대만과 중국 간의 외교적 관계, 미국의 군사적 전략, 그리고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의 정세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적 이해관계가 얽히는 복잡한 상황에서 우리는 단순히 정보를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상황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능력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파나마 운하에 대한 논의는 단순히 물리적 경로를 넘어서 국가 간의 긴장 관계와 외교 정책까지 포괄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앞으로도 이 이슈는 계속해서 국제 정치에서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챕터 2. 파나마 운하의 역사적 배경. 파나마 운하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대형 대륙간 운하로, 그 배경에는 국제 정치와 무역의 복잡한 상관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대항해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당시 스페인의 왕실은 파나마 지역을 가로지르는 수로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를 통해 대서양과 태평양을 연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꿈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의 기술적 한계와 정치적 상황 때문에 이 꿈은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특히 바스코 발보아는 1513년 태평양을 유럽인 중 최초로 목격한 인물로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스페인 왕정에 대한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잡았으나 정치적 음모로 인해 처형당하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은 파나마가 단순한 지리적 위치 이상의 의미를 지니도록 만들었습니다. 스페인의 식민지에서 시작된 이 권력 게임은 결국 파나마가 독립하면서 새로운 장을 열게 되죠. 19세기 초 스페인 내전과 혼란은 남미의 여러 식민지들이 독립을 꿈꾸도록 이끌었고, 이 과정에서 파나마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파나마는 다른 강대국의 무역 희망을 충족하기 위한 거래의 수단으로 자주 활용되었습니다. 특히 프랑스는 1870년대의 수에즈 운하 개통 이후 파나마 운하 건설을 시도했지만 그의 계획은 여러 어려움으로 인해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당시 프랑스의 엔지니어인 페르디난드 트 레셉스는
수에즈 운하를 성공적으로 개통한 경험이 있었으나 파나마의 험준한 지형과 열대, 질병 등의 문제로 인해 2만 명에 달하는 노동자가 희생되고 그와 함께 대규모 투자가 무산되었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실패를 교훈 삼아 1903년 파나마의 독립을 지원하고 운하 건설에 착수하게 됩니다. 이를 추진한 이론적 배경은 미국의 국가 이익과 해양무역 통로 확보라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에 기초합니다. 당시 대통령 시어도어 루즈벨트는 파나마 운하의 건설이 미국의 국익에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1904년 작업이 시작되고 부대 시설들이 설치된 후 10년 뒤인 1914년 드디어 첫 배가 통과하면서 파나마 운하는 정식 개통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파나마와 미국 간의 복잡한 외교 관계와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미국은 국제적으로 파나마의 내정에 간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고 이는 파나마의 주권과도 연결된 중대한 문제로 발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파나마와 미국 간의 긴장감은 수십 년 동안 이어지게 되며 이로 인해 후속 정치적 변동과 군사 쿠데타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20세기 중반 파나마는 주권 회복을 위한 여러 노력을 기울였고 1977년에는 신파나마 운하 조약이 체결되어 1999년 파나마가 운하 운영권을 완전하게 회복하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은 파나마 운하가 단순한 물리적 경로 이상으로 복잡한 국제 정치의 산물이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후에도 파나마 운하는 미국과 중국 간의 정치적 긴장을 유발하는 요소로 작용하였고 현대에 이르러 물류와 경제 면에서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파나마 운하의 역사는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에 국한되지 않으며 국가 간의 권력 관계와 경제적 이익을 얽어놓은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이야기입니다. 결국 파나마 운하는 현대의 글로벌 물류 시스템에서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여러 국가 간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킨 복잡한 정치적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챕터 3. 파나마 운하 건설 및 갈등 역사. 파나마 운하는 전 세계 해상 물류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그 건설 및 갈등의 역사는 현대 국제 정치에서도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16세기 대항해 시대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스페인의 식민지 시절부터 시작됩니다. 당시 스페인 제국은 대서양과 태평양을 연결 커뮤니케이션의 필요성을 느끼고 해운에서의 전략적 우위를 점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기술과 자원의 한계로 인해 운하 건설은 실제로 되지 않았습니다. 근대에 이르러 1879년 프랑스가 운하 건설을 시도했으나 높은 여건과 인간적 손실로 인해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20세기 초 미국은 운하의 건설을 통해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추구하기로 결심하고 1903년 파나마의 독립을 지원하여 새로운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 조약인 헤이마이너스 브나우-바리아 조약을 통해서 미국은 파나마 운하 건설권과 운영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미국은 1904년부터 1914년까지 최종적으로 운하를 완공하게 되지만 이 과정에서 약 5,600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등 인명피해도 컸습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질병과 사고로 사망했으며 이는 이 대규모 프로젝트의 비극적인 부분으로 남아있습니다. 운하가 개통된 이후 미국은 이 지역을 군사적 요충지 및 경제적 기점으로 활용하게 되며 이는 이후 파나마와의 긴장관계를 낳게 됩니다. 특히 미국의 지배하에 있는 동안 현지 주민들은 차별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파나마 사람들은 운하를 자국의 천연 자원으로 인식했으나 미국은 상대적으로 낮은 임차료와 영어 사용자를 중심으로 고용을 진행하여 갈등을 야기했습니다. 이로 인해 1964년에는 심각한 유혈 사태가 발생하게 되며 이는 결국 두 나라 간의 협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1977년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은 파나마와의 조약을 체결하고 1999년까지 운하 운영권을 완전히 파나마에 이양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러한 결정은 당시의 정치적 환경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운하의 소유권과 관련된 문제는 여전히 현대 국제관계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통과료 문제를 언급하며 운하 통제권 반환의 가능성을 주장하자 파나마 측은 즉각 반발하며 자국의 주권을 강조했습니다. 파나마 대통령은 우리 민족의 기업과 투쟁을 모욕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난하며 단 한 평도 양보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결국 파나마 운하는 단순한 물리적 경로를 측면에서 빚어진 역사적 갈등의 상징이며, 이러한 갈등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운하의 운용과 관련된 이슈는 이제 단순한 지역 문제를 넘어서 미국과 중국 그리고 그 외의 국제사회와의 복잡한 정치적 연관성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우리가 현재의 국제 정치와 경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이처럼 파나마 운하의 역사적인 배경과 갈등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현대 세계에서 국제관계의 복잡성을 인식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앞으로도 이와 관련된 논의가 지속될 것이며, 이는 국제 정치의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챕터 4. 중남미 지역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세력 확장. 중남미 지역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세력 확장은 현재 국제 정치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특히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복잡한 긴장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 당선인이 파나마 운하의 운영권 반환을 요구한 것은 단순한 정보 차이를 넘어 역사적 맥락과 함께 다각적인 정치적 의도가 얽혀있는 중대한 문제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발언은 미국 내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2021년부터 중남미에서 중국은 최대 무역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며, 이는 중국의 WTO 가입과 더불어 무역 확장에서 기인한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은 탈달러화를 주장하며 중남미에서의 중국의 위상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중남미 국가들이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중국과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또한 러시아는 중남미의 독재 국가들의 군사 장비와 기술을 지원하며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페루와 니카라과에서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고, 이는 중남미 지역의 안보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요소들은 파나마와 같은 전략적 위치에 있는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경계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런 맥락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파나마 운하의 통행료 문제를 제기하며 운하를 돌려받겠다는 발언은 단순히 경제적 차원을 넘어 중국의 영향력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파나마 운하는 미국의 태평양과 대서양을 연결하는 중요한 해상 경로로, 이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될 경우 미국의 물류와 군사 전략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한편 파나마 정부는 이 같은 압박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호세 라울 물리노 파나마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주권과 독립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단언하며, 역사적으로도 파나마 운하는 그들의 독립과 투쟁의 상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특히 트럼프의 발언은 파나마 국민들에게 큰 반감을 사고 있으며, 그들은 단일히도 양보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파나마 운하 운영권을 둘러싼 갈등은 단순히 경제적 이해를 넘어 국제 정치적 힘의 균형을 좌우하는 복합적인 문제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는 중남미 국가들이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 이후 국제 정세의 중요한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습니다. 각국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킨 상황에서 중남미의 미래와 이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대립은 계속해서 주목해야 할 이슈가 될 것입니다. 챕터. 파나마 협상의 복잡성.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서 시작된 파나마 운하와 관련된 협상 카드는 단순한 경제적 이해를 넘어 지역 지오팔러틱스에서의 미국의 전략적 위상을 재조명하는 중요한 사안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번 간섭을 통해 그는 파나마가 미국의 중요 국가적 자산임을 부각시키고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고자 하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파나마는 태평양과 대서양을 연결하는 중요한 운송 경로로서 연간 2,700억 달러 규모의 물동량이 흐릅니다. 이처럼 파나마 운하는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국가들에게 물류의 주요 동맹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전체 통가 선박의 절반 이상이 미국 항구를 오갑니다. 따라서 트럼프의 발언과 요구는 단순한 과거사에 대한 감정적 해석을 넘어서 글로벌 물류 시장과 미국의 경제 및 군사 전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슈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배경에는 단지 통행료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파나마 운하의 운영권 반환을 요구하면서 미국이 지닌 전략적 자산의 보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파나마가 중국의 투자로 인해 부당하게 중국의 손아귀에 떨어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서 기인합니다.
중국은 이미 파나마와의 관계를 통해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미국의 위기 감지와 신속한 대응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트럼프가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파나마 운하 문제를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파나마가 중국과의 더욱 긴밀한 관계를 형성할 경우 미국의 물류 경로가 위협받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나마가 중대한 결정들을 내릴 때 중국의 영향력 아래에서 미국의 이익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는 이러한 가능성을 반영하여 강경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의 발언과 요구는 나라 간의 외교적 긴장을 조성할 뿐 아니라 국제법적 분쟁에 발을 담글 위험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는 1977년 지미 카터와 파나마 정부 사이에 체결된 카터-스토리오스 조약을 재검토하겠다고 경고함으로써 기존의 국제 조약을 무시할 여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발언이 단순한 정치학적 수사가 아닌 진정한 정치적 행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복잡한 협상 구조에서 중요한 요소는 과거의 역사적 맥락과 현재의 경제적 이해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트럼프의 전략은 파나마 운하 문제를 통하여 대중국 견제를 강화하고 미국의 외교적 영향력을 재건하려는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파나마 정부는 호세 라울 물리노 대통령의 강력한 반발과 함께 이리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앞으로의 협상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협상에서 글로벌 물류 시장의 변화와 정치적 함의가 어떻게 연결될지 모든 관련 국가와 기업들은 면밀히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미국의 팔로우업 전략은 매우 중요해질 것이며 파나마 운하 문제가 이 과정에서 중대한 이슈로 떠오를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